굿닥터 하나 두는 건강 힐링의 지혜.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메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장수 시대에는 더하고 높이는 플러스 의료가 필요한데요. 부족한 것은 채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메드 굿닥터. 지금 TV는 물론이고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가 유튜브에서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께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개인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오늘은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감기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는 무릎 관절염, 월동 준비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좋은데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김장철이에요. 네. 김장하셨나요? 원장님? 아, 네. 이 김장철 원장님은 안 하시겠지만, 그죠? 저 이제 저번 주에 저희 부모님께서 김장을 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가서 도와드렸는데 보니까 이 김장할 때는 이제 먹고 겉절이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았는데 네. 부모님, 어머님이 이제 무릎 아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진료를 받으렸는데 요즘 이제 김장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11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많이 적어요. 네. 김장하시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딱 그 시기가 끝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내원하시죠.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첫 번째는 본인이 뭐 어떤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겨울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딱 김장 끝나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김장 증후군이라 그래서 네. 김장하면서 생기는 이제 무릎의 통증이죠. 김장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쭈그리고 앉고 그런 자세가 되게 오래되고 또 뭐 배추라든지 양념 대야 같은 거 들고 다니시다가 이제 이렇게 스쿼트 동작이 나오면서 이제 무릎에 이제 부하가 가죠. 그러면서 무릎에 이제 통증이 생기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많이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김장을 담그지는 않지만, 네, 수육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네. 김장 뭐 도와드리러 이렇게 가끔 이제 가서 보면 이게 무릎에 무리가 안 가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김장철이 우리 무릎 고난 계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무릎 통증이 좀 오잖아요.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이상이 생겼을 때. 무릎 통증 중에서도 이런 신호는 조금 위험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네, 그렇죠.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장하다가 아프셨을 텐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무릎에 어떤 통증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아픈지 이제 그거를 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무릎에 우리가 아프다
이런 걸로 제일 먼저 내원을 하시는데 이제 아픈 것도 이렇게 이제 좀 이 관절염의 정도,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서 이 통증이 이제 점점 달라지는데 이 초기에는 이 사진에서 보면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요. 네. 노란색 동그라미 된 데. 네. 이게 관절염 초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예, 연골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음.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저럴 때는 약간 좀 쪼그리고 앉을 때가 좀 힘들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계단이 좀 힘들어져요. 계단을 이제 오르거나 내릴 때 좀 힘들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걷기 정도까지가 힘들다, 걸을 때도 아프다 그러면 뭐 엑스레이상 관절염 단계로 봤을 때 이제 엑스레이상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이제 뼈와 뼈사가 완전히 좁아져 있잖아요. 네. 저 정도로 진행이 되면 이제 걸을 때도 힘들고 또 자기 전에도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좀 간과하기 쉽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제 무릎의 통증. 그러니까 이게 무릎의 원인일까? 아니면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나 아니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오금 쪽에 무릎 뒤쪽 오금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무릎의 관절염의 원인이 돼서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무릎이 좀 부어 있습니다. 예, 무릎이 부어 있는데 보면 육안으로 봐도 이 부어 있는 쪽이 반대쪽에 비해서 이렇게 좀 커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사기를 이렇게 뽑아 보면 이제 물들이 이렇게 삼출액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 이제 좀 그 연골 가루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내 다리가 점점 휜다 모양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휘기도 하고 내 안쪽으로 X자 다리도 되게 하는데 이것도 이 퇴행성 관절염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걷다가 좀 힘 빠져 하시는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어요. 이제 걷다가 이게 뭔가 계단 내려갈 때 이게 딱 주저앉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연골이 없어서 이제 뼈끼리 부딪히니까 생기는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무릎에 이상이 생겼을 때 무릎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정밀하게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00세까지 건강한 무릎을 잘 지켜내고 싶다면 무릎 통증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병원에 가면 이제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방법들로 좀 이걸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자연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행성 변화의 하나라 보면 있고 이제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초기에는 약도 먹어보고 또 물리치료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프다, 조절이 안 되고 또 관절염이 좀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정밀 검사 같은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MRI라든지 연골 상태를, 연부 조직 상태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좀 해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원인이 밝혀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적 단계의 치료로 관절 내시경이라든지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손상된 부위를 이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겠고 그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릎 관절염의 가장 마지막 치료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단을 미리 받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내 무릎을 이제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연골을 재생시킨다든지 뭔가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손상된 이 연골 부위를 이제 다 깎아내 버리는 거예요.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금속 치환물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그래서 인공관절이라 그러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치아 치료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치아가 우리가 이제 손상이 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부패가 되고 그랬을 때 그 손상된 부위를 긁어내거나 맞아요. 그 부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라든지 보철물을 이렇게 넣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관절의 개념은 이제 그렇게 인공관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한다 보시면 되겠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으시지만 이제 큰 수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내 거를 살릴 수 없는 거를 살려주는 그나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에 관절염이 되게 심하다든지
아니면 척추의 관절염이 심하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그 이상의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수술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그래도 우리가 내 거를 살릴 수 없을 때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수술이면서 네. 또 이제 그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가 많이 되었던 수술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무릎 관절염의 가장 마지막 치료 단계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형외과 수술의 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저기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럼요. 이제 저도 이제 환자분들 외래에서 환자분들 보거나 그래도 딱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오랫동안 그냥 참으려고 하시고 두려워서 맞아요. 그러는 게 있는데 버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장 뭔가 내 무릎이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큰 수술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나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이제 이 무릎을 이렇게 쭉 절개를 하거든요. 네. 이제 크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본인 친구분들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왔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열고 막 이렇게 꼬맨 짜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 보이는 게 있죠. 맞아요. 게다가 이제 조금 예후가 안 좋게 수술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이제 좀 수술하고 나서도 좀 통증이 좀 계속 심하다라든지 또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굽혔다 폈다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뭐 재수술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 부분들 아니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굉장히 이제 4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기술들이라든지 수술 술기 또 수술의 재활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 와서 예전처럼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밀하게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무작정 그 수술을 미루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무릎 통증 관리를 위한 월동 준비법도 저희가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고요.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주고 계시고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로 접수를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김장하셨네요. 김장 후에 무릎 통증이 심해집니다. 라고 하셨고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면 조금 상태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이제 김장 후에 안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스스로 오시고 계시는데 네. 이게 아마 그 김장하면서 이제 바닥 생활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무거운 거를 이제 들면서 이동을 많이 하시게 되시니까 당연히 무릎에 분명히 이제 무리가 갔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통증이 이제 서 있을 때도 이제 통증이 좀 심하다 보면 이게 원래 내가 좀 연골이 좀이나 좀 손상이 되었었는데 아니면 나도 모르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좀 더 심해져 가지고 아마 그 물이 좀 찼다라든지 아니면 열감 같은 게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증이 되게 심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무릎을 좀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나 이런 걸 좀 먼저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담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병원 가는 거 미루지 마시고 빨리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자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무릎이 아파서 굽히지도 못하고 붓고 소리도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본 적이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지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치료를 조금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남자분이신데 이제 농사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 네. 사실은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릎이 이미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이 저녁에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저녁에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절염이 생기면 이 안에 무릎 안에 좀 물이 차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제 물이라는 게 이제 왜 생기는 거냐면 뭔가 우리가 이제 피부에 손상이 생기면 이제 진물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각 내에 무릎 안에 연골이 손상이 생기면 이게 또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물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는 좀 그래도 좀 개운합니다. 이게 좀 자고 일어나면 이제 물이 좀 빠지거든요. 근데 오후나 이렇게 저녁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열감도 심해지고 통증이 많이 심하죠. 이 물이 찬 증상이 이제 의심이 된다면 연골 손상이 좀 심하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MRI라든지 정밀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텐데, 이게 주사 치료를 해도 이제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어요. 술기가 많이 좀 발전을 했다,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드릴 인공관절 수술법 중에 하나인 그 채소절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채소절개법이라는 거는 무릎에 우리가 이제 절개를 할 때 절개 부위를 이제 최소화해가지고 네. 이 속에 있는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통증을 줄이고 재활을 빨리 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최대한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채소절개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좀 주관적인 용어잖아요. 이게 그쵸. 작게 한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한 기준이 없을 수 없는데, 요만큼 할 걸 좀 요만큼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될 수 있게 무릎 내에서 이제 절개를 하는 건데요. 이 보시면 이제 무릎 모형인데, 이 무릎 모형을 보시면 이 무릎 앞에 뚜껑뼈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만져보시면 앞에 이제 만져보시면 앞에 동그란 뼈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네. 이 동그란 뼈를 기준으로 위에가 허벅지 뼈고 아래가 정강이 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수술 방법은 이 뚜껑뼈 위쪽으로 해서 손가락 4개 정도 해서 위로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 정강이뼈 아래까지 수술을 하는 건데, 네. 진정한 의미의 이제 채소절개법은 이 뚜껑뼈에서 이제 끝에서 하고, 또 이 정강이뼈 바로 위쪽, 결절 바로 위쪽에서 이제 절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절개를 시행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해부학적으로도 기존의 원래 절개 길이보다 한 반 정도, 절반 크기로 이제 절개 길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형성돼서 이제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이제 작을수록 사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숙련된 어떤 그 기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나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어떤 이제 노하우라든지 이제 테크닉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좀 많은 케이스가 좀 쌓여야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보일 수 있는 공간들만 이렇게 좀 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기술적으로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 외에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뭔가 그 수술에 사용되는 기기들도 좀 다를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기구들, 그러니까 이제 수술 이제 뼈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잰다든지 네.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기구 회사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인공관절에 이제 채소절개로 이렇게 수술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기구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이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걸 제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좀
뭔가 쭉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 인공관절 수술 기구를 이 측정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채소적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환자분들이 좀 뚱뚱하신 분들, 살이 좀 있으셔가지고 지방이 많아서 공간이 잘 안 나신 분들이라든지, 네. 남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뼈가 되게 굵고요. 또 관절 자체가 여자분들보다 유연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제 공간 만들기가 되게 어려서 절개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3D 프린팅 기술 또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또 다르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최신 기술들을 우리가 좀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인공관절 최신 기술들 중에서는 뭐 로봇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고, 뭐 센서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 채소절개법이랑 이제 잘 맞는데,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뼈를 이제 수술할 무릎에 뼈의 구조를 3D CT를 찍어서, 그 3D CT를 찍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 얼마큼 자를지, 몇 도만큼 우리가 각을 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하는 거죠. 네. 프린팅을 해서 그거에 맞게, 뼈 모양에 맞게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 시 절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인데요. 이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채소절개법을 하게 될 때 특히나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의 하나가 이제 공간 활용성이 되게 좋아져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 기구로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수술 기구들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구멍만 이렇게 뚫어져서 그 부분을 이미 다 맞춰줘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불필요한 기구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게다가 미리 우리가 이제 3D CT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더 향상이 되고, 또 어려운 수술들,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다 똑같은 또 관절염 환자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관절염도 굉장히 더 심해져서 인공관절 하기도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변형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수술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공관절 최소 절개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절개가 뭐 거의 뭐 반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하는 기간도 좀 짧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절개 길이는 이제 기존의 길이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반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우리가 이제 유지를 하게 된다면, 네. 일단은 이제 통증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좀 많이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적게 여니까 확실히 이제 출혈량이 적죠. 그렇죠. 네, 적다 보니까 좀 합병증이 많으신 어르신들, 나이가 있으신데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뭐 뇌가 좀 기왕증이 있으셔서 좀 그 출혈량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한테도 전신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일단은 연부적인 손상이 적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면서 이제 조기 재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빠르면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 마취해서 회복이 되면 이제 고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굽히는 거, 무릎 각도,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흉터도 한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절개 길이도 좀 비교해 볼게요. 실제 환자분의 사진들 준비해 오셨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과 그다음에 채소절개법을 이제 절개의 상태를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준비한 이제 환자 이제 분들의 이제 사진인데, 이제 조금 더 좀 극명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쪽은 이제 기존의 이제 몇 년 전에 네. 기존의 수술법을 몇 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했던 케이스, 그리고 또 한쪽은 제가 했던 케이스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에서 왼쪽 사진은 보면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왼쪽 무릎은 지금 보시니까 이제 길게 한 4, 5년 전에 길게 수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했는데, 보니까 채소절개법으로 하니까 이제 절반 정도의 크기대로 그러네요. 수술이 이제 끝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환자분은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이 사진상 왼쪽에 무릎은 이제 절개 길이가 이제 무릎 뼈를 넘어서 허벅지까지 네네. 이어진 걸 볼 수 있겠고, 특히나 그 실밥 자국이 있어요. 실밥 자국, 이제 양 옆에 실밥 자국이 있는데, 반대쪽에 이제 그 사진에서 오른쪽에서 제가 한 무릎 사진은, 무릎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 사진은 이제 반 정도 크기고, 또 이제 실밥 자국이 없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실밥 자국이 안 하도록 최대한 피부 접착제라든지 이런 걸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실밥 자국이 좀 나면 그 부위 자체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좀 미세한 신경에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79세 남자분이신데 이제 그 화장에서 그 오른쪽 사진이 이제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제가 이제 수술해서 절반 크기 정도.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수술하시게 되면 좀 어려운데 이제 아까 말한 어떤 기구라든지 아니면 저 테크닉을 이용해서 최대한 작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체소절개법을 해서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빠른 재활과 그렇죠. 관절 운동 회복인데 사실은 이게 미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셔서 비교하고 오시는데 그래서 조금 더 본인 이제 크기가 이제 작다는 거에 또 만족도 하시기도 하고 또 재활도 빨라서 이제 수영도 잘하시고 그러시니까 더 큰 만족을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흉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수술법과 이제 최소절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환자 회복도 빠르다 보니까 재활도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 서전들이 우리가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수술을 해놓고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빠른 재활을 좀 기대를 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빨리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통증이 되게 심한데 나보고 이렇게 빨리 걸으라고만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불평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체소절개법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큰 불만 없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잘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1일차 되면 보행을 바로 시작하게 되고 네. 2일차부터는 이제 60도 정도 구부리면서 이제 또 보행도 하고 점점 각도를 날마다 좀 올리게 되고요. 한 5일차 정도 되면 이제 자전거 타기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곧잘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환자들마다 경과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확실히 기존에 했던 수술 방법에 비해서 환자분들의 그 재활 프로그램의 수능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활에 있어서도 기존의 수술법과 이 최소절개법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최소절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네, 67세시고 지금 이제 무릎에 어떤 증상들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는지 우리 김종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어릴 때 신문을 메고 다니면서 많이 걸어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한 40세 전후로 받고 그때 이제 치료를 굉장히 많이 오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리한 것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조심하고 지내봤는데 요즘 나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무릎 관절염 고생하는 친구들도 보고 저도 또 이거 한 번씩 그 다리에 뚝뚝 소리도 나고 또 다리가 뭐 시큰거린다 그럽니까? 그럴 때 조금 불편할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리에 이제 운동을 평지 걷는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걷기 운동을 좀 하면서 또 계단 올라가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계단을 오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렇게 진찰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운동과 어떤 자세가 그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지 하고 피해야 될 자세와 운동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제가 옛날 다리가 많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다리 근육 보강 운동이라는 운동을 배워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지금 이 제가 방송을 듣고 하면서 또 그 인공관절 그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2다리를 했는 분들이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좀 불편하다는 이런 친구들이가 있는데 그 개인적인 선호 차이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그 예전에 관절염 40대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때 혹시 관절염의 정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었나요? 뭐 관절염이 그냥 뭐 몇 기다, 아니면 심하다, 그런 안 심하다 이런 얘기를 혹시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그 40대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란 얘기를 들으실 정도 사실은 이제 그 되게 좀 이른 나이에 예. 그 무릎에 연골 손상이 좀 이루어졌다고 이제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예. 행여나 이게 혹시 수술을 받으셨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 전에 40대 전에 뭐 무릎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그런 이력은 없으신가요? 예, 그냥 뭐 자주 가서 약물 치료 받고 주시는 약 먹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고 그러면서도 하다가 네. 관절 그 보강 근육 운동이라는 거를 원장님이 자꾸 꾸준히 하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좀 좋아져가지고 그러나서 조금씩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 한 20년 동안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무릎에 관절염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굉장히 노력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제 무릎에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노화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제 기계적 마모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특정 운동이 무릎에 이제 어떤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제 관절염은 조금씩은 더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에서 이제 필요한 운동이 뭐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그 정확한 질문은 이 관절염에 그래도 있을 때 무릎에 이제 무리가 안 되는 운동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은 권유드리는 게 이제 걷는 정도, 걷는 거는 한 10,000보 정도 좀 걸으시라고 좀 권유를 하고 있고 10,000보 미만 정도로 너무 많으면 또 이제 무릎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벼운 조깅도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수영이나 이제 평지 자전거 정도는 이제 무릎에 큰 무리 없이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허벅지, 대퇴사두근을 단련시켜야 이 무릎 관절에 이 힘이 들어가는 이 부하를, 이 부담감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 위주로 이렇게 쭉 해보시면 되겠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이 양쪽에 좀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셨는데, 이게 그 친구분께서 이게 양쪽 다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신가요? 예. 아, 그게 이제 뭐 수술 시기가 혹시 차이가 있으신지 뭐 그런 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했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한쪽에는 아주 잘 이렇게 그 호전이 되고 안정이 됐는데 한쪽 다리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가 그 이제 제가 옆에서 저도 나이 들고 관절이 안 좋고 관심 있게 이렇게 좀 보고하면서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는 그런 부분에 개인마다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 전화 연결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그 어떤 그 수술의 테크닉,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 재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예후가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마 6개월 간격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뭔가 이 수술에 뭐 수술하는 의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수술 전에 이제 아니면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양쪽이 같지 않거든요. 그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꼼꼼하게 해주셨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이제 7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관절염은 이제 진단을 받으셨죠. 네. 받고 한 15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고요.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하셨어요. 했는데도 해보셨군요. 네, 통증이 계속 이제 아프신 거죠.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수술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고 자기 몸에다가 이제 위해를 가하는 게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싫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소절개법 수술을 얘기를 듣고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네. 엑스레이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 간극이 좁아져 있는 거, 관절염이 이제 이 정도 되면 거의 4기라 보시면 되겠고, 네. 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안쪽 위주로 진행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다리 변형이 심해집니다. 바깥쪽으로. 네, 바꿔주시는 바깥쪽으로 거예요. 좀 휘어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음. MRI를 찍어봤는데 MRI 상에서도 이게 이제 위에 뼈고 아래 뼈고요. 이 사이에 연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얀색이 차들어갔는데 네. 이 하얀색이 바로 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서 물만 차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네. 이 수술을 몇 번 좀 받으셨으니까 이뼈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낭족이라든지 이제 뭐 어쨌든 그 골의 이제 부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심하셨던 분이세요. 네, 뼈 상태도 그게 좋지가 않으셨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이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을 넣었던 사진인데 이제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무릎에 이제 인공관절을 넣게 되면 이게 하얗게 보여요. 네, 이렇게 하얗게 이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절개 길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절개 길이가 이분이 한 170 정도 되는데 절개 길이를 자로 보면 이 8cm, 8cm 되죠. 이게 한 5cm고 3cm니까 8cm 되고, 그다음에 이쪽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일자로 이렇게 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 모양까지 곧아진 거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치료 결과도 좀 궁금한데요. 한번 볼게요. 네. 예. 네, 환자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양쪽 수술을 하는데 왼쪽은 2주, 오른쪽은 이제 3주 정도. 예, 절개 길이도 여전히 이제 8cm 정도 짧게 네.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제 퇴원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양반다리 하라면 어느 정도 양반다리를 하고, 예, 이제 양반다리 정도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케이스는 다를 수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재활도 좀 빨리 됐고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네. 78세신데도 이제 기력이 되게 좋으셨어요. 아. 네, 그러셔서 이제 재활도 적극적으로 좀 빨리 하고 통증 없이 잘 회복했던 것도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계단 오르는 훈련을 하는 건데
계단 오르는 것도 이제 수술하고 한 2주 만에 충분히 잘 오르고 다니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볍게 뛰는 것도 동작도? 저희가 이제 시킵니다. 이게 좀 재활이 빠르신 분들은 이제 금방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뛰는 것도 하고, 자전거도 이렇게 좀 수월하게 좀 됐고, 재활이 한 2주 기간 동안 잘 마무리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환자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사례 빠르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8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여성분이 식당 운영을 하셨고 10년 전부터 이제 통증이 있고요. 이미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너무 바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리고 회복 과정이 좀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 봐 아예 뭐 한두 달 정도는 이제 못 걷는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네. 좀 계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식당 할 때 그 김장을 하다가 아프셔서 결국에는 이제 못 참고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 간극이 완전히 이제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네. 딱 보시면 이게 붙어 있고 여기에 사기라고, 그죠? 어. 사기. 그래서 관절염의 단계가 이미 이제 데이터로도 좀 확인이 될 수 있었던 네. 부분이시고, 그리고 보면 저희가 이제 오다리도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많이 휘셨네요. 예, 벌어지는 것도 각도를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했는데, 오른쪽 각도에는 거의 한 15도 벌어지고 왼쪽도 한 16도. 네. 이거를 또 이제 수치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리 각도를 우리가 좀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절개 길이는 이제 7.5cm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했고, 엑스레이 보니까 인공관절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서 찍는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제 일자다리로 다리가 잘 교정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영상 볼게요. 네, 수술하고 나서 한 4주째 외래를 출시하면서 이제 재활 동영상을 이제 찍었는데,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구부리라면 저렇게 좀 잘 구부리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리 근력이 이제 그 허벅지 근육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이제 채소 절개를 하면 허벅지를 이제 절개 부위를 이제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의 허벅지 근육 회복이 굉장히 좀 빠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양반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얼추 좀 어느 정도 되게 유연하게 아주 잘 됐던 환자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절개 길이도 이제 4주째 어. 크게 변함없이 한 7cm, 한 7.5cm 정도 이렇게 양쪽 케이스인데 잘 유지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거의 이제 무릎 안에서만 흉터가 이제 보이다 보니까 기존의 수술법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무릎 통증 관리를 위한 월동 준비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바로 만나볼게요. 연세가 조금 있으시네요. 80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채소절개법을 하게 되면 이제 어려운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도 우리가 수술할 수 있고, 이분도 똑같이 관절염 환자인데 이 보시면 이 모양, 이 허벅지 모양이 좀 특이하세요. 네, 뼈가 바깥쪽으로 많이 휘어져요. 예, 이게 무릎 관절은 여기인데 허벅지 뼈가 이렇게 휘었죠, 활처럼. 네.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보잉이라고 하는데, 이 보잉인 현상이 있을 때는 이제 수술하기가 기존의 수술 방법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별한 좀 정밀한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먼저 3D CT를 찍어서 이 환자 뼈 모양을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자를지 이게 미리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각도라든지 이런 게 미리 분석이 돼서 이 뼈를 절삭할 수 있는 맞춤형 기구가 나오니까 이 수술방 안에서 해야 되는 그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수술들도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 수술방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절개가 엄청 커지겠죠. 정확도도 네. 훨씬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적용을 했죠. 적용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마쳤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보니까 이 다리 모양은 전체적으로 일자다리로 만들어지긴 했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 이 휨 모양,
힙 모양 자체는 그냥 유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힙 모양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마칠 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절개 길이를 크게 할 필요가 없었던 환자분이시죠.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절개 길이를 한 8cm 정도 유지해서 이제 수술을 우리가 마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외래를 출시했는데 다리도 잘 구부리시고 해서 좀 만족스럽게 끝난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큰 게 아마 무릎 통증이 아닌가 싶어요. 환자분들의 전화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요. 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네, 그래서 아픈 게 제일 힘들기도 하고 네. 이제 뭔가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쵸. 그만큼 생활 영역이 좁아지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리 모양이 또 많이 휘면요. 이게 이제 걷는 모양이 힘들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67세인데 다리가 휘어서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싶은데 이 다른 병원에서는 못하는 수술이라고 했던 환자분이세요. 너무 이제 까다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바깥쪽으로 지금 관절염이 심하게 있죠. 오. 네,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조금 더 심하게 가니까 네. 이 뚜껑뼈가 빠져버렸어요. 뚜껑뼈 위치가 그래도 반대쪽 사진이 있어서 확인해보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완전 빨아버린 상황이죠. 이 환자분 같은 좀 심한 케이스 환자고 보니까 이제 다리가 이렇게 X자 바깥쪽에 관절염이 있으니까 굉장히 네. 좀 심하게 X자가 좀 됐던 환자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좀 준비했는데 이분도 이제 환자 맞추면 인공관절의 어떤 최신 기술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얼마나 잘라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이제 맞춤형 인공관절을 준비를 했죠. 수술할 때는 이제 똑같이 절개 길이를 한 7cm, 7.5cm 정도 저희가 했고 네. 수술을 마치고 나서 또 길이를 했더니 한 7.5cm 음. 정도 됐고 수술하고 나서 엑스레이 사진을 봤더니 인공관절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빠져나갔던 슬개골이 네. 이 위에 이제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연부 조직 그 밸런스라든지 맞추는 게 되게 좀 어려웠던 환자분이신데 절개를 작게 하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휘었던 X자 다리가 일자 다리도 된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다리 모양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지고 또 절개 길이도 우리가 한 7.5cm로 유지돼서 네. 수술이 잘 끝났던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례들과는 좀 반대로 이제 X자로 다리가 휘어진 그런 네, 사례였는데 그렇죠. 네. 수술 후 아주 예후가 좋아진 모습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2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제 남자 환자분들은 채소 절개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이미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만족도가 별로 이제 없으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수술을 하다 버티다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관절 구축이 심해서 완전히 안 펴지고 한 30도, 그 다음에 이제 구부러진 건 한 90도밖에 안 되고 네. 일상생활이 힘들죠. 게다가 키도 크세요. 182에 몸무게 한 92kg. 네,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 어떻게 이제 채소절개법을 하게 됐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연골이 붙어 있는 거야 이제 아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네요. 관절염이 심한 소견이 있는데 이분이 네. 그 무릎이 왜 잘 안 굽혀지고 펴지냐 이 문제가 이 골격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뼈들이 울퉁불퉁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났더니 이 골국들이 사라진 걸 보이시고 깔끔해진 걸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 오다리가 이렇게 좀 심했던데 이제 일자다리로 됐는데 보니까 이제 왼쪽은 이미 딴 데서 했다 그랬잖아요. 네. 딴 데서 했는데 저기가 한 18cm 정도 되고 이건 제가 한 건데 이제 채소절개법을 했는데 8.5cm 이렇게 크고 이제 심한 남자 환자분들도 이 채소절개법으로 해서 하고 다리도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펴지는 네.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데도 사실 좀 무서워서 여러 가지 뭐 치료 회복 기간 때문에 미루는 분들 많으신데요.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환자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원래 해야 되는데 좀 좀 두려워하시고 맞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네네. 이해하죠. 이제 외래에서 직접 저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골 손실이 되고 골 손실이 되다 보면 이제 다리 모양이 점점 휘고 불안정성도 심해지고 구축도 심해집니다. 그에 따라서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예후도 별로 안 좋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관절염 4기입니다. 관절염 4기인데요.
이쪽은 붙어 있기만 한데 이쪽 동그라미 보면 이제 뼈가 이제 무너져 있어요. 네, 점점 심해져서 이게 뼈끼리 닿다 보니까 거의 이제 반골절 상태까지 된 거고, CT를 찍어봤더니 이제 뼈가 거의 없어요. 이 안쪽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다리도 이쪽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네요.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인대도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을 했는데 이 좀 괜찮은 쪽은 그래도 일반적인 인공관절로 이게 끝난 거예요. 네. 근데 이쪽을 보시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 인공관절 주위 아래 이게 이제 아까 뼈가 없었던 부위가 이제 금속 치환물로 여기까지 대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대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절개 길이도 무조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더 많이 길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저렇게 이제 둔탁한 기계가 들어가니까 관절 운동 범위도 떨어지고, 또 좀 무거워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무겁고, 또 이제 수명이 짧아집니다. 인공관절 수명이 저렇게 길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좀 최대한 미뤄서 늦게 해가지고 좀 오래 쓰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짧아질 수 있는 이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되게 되면 관절염에 심해지면 이제 그 골반이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리 모양이 휘게 되는데, 그렇죠. 똑같은 관절염이더라도 이분은 이제 오른쪽이 더 많이 휜 거예요. 오른쪽이 18도, 왼쪽은 한 8도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이러면 이제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면 이제 척추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네. 이러면 수술했더니 이렇게 잘 맞춰졌던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인공관절 수술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데이터를 보면 20년 뒤에는 한 92%는 다, 8%는 다 괜찮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심한 상태에서 너무 놔두게 되시면 나이가 먹고 너무 수술하게 되시면 합병증도 많아지고, 그쵸. 또 기력도 없어서 이제 재활도 늦어지시니까 적재적소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